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보상금을 받을 때 현지인인지 외지인인지 관외지주인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하는 방법이 달라요. 현지인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런데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또 지급합니다. 근데 1억까지는 현금, 나머지는 채권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금부터 이제 궁금한 사항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앉아서 답변 편하게 드려도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이제 뭐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뭐 어떠한 점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작물 조사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 대책위에서 얘기할 때까지 동의하지 말라는 건데. 예. 저희가 개개인별로 우린 나는 지작물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예.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작물 조사는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옵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를 하러 그냥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입회를 안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위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세요 할 때까지는 응하지 않으시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요. 연락을 해서 우리 지작물 조사할 테니까 협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은근히 이거 제때 안 받으면 나중에 손해 갑니다. 이렇게 뭐 겁도 주고 이래요. 근데 손해 안 납니다. 조금 늦게 받아서 손해 나는 것 일체 없으니까 대책위에서 받으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받지 마시고 우리 대책위에 함께 해주셔야 우리 대책위가 제대로 여러분들 위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렇게 집회라든가 뭐 총회할 때 말씀드리는데 보상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선 빨라야 내년 말입니다. 빨라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 하는 거는 뭐 어중이 떠중이 그냥 여기 와서 막 보상한다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궁금들 하시고 거기 또 이제 굉장히 귀가 솔깃하시잖아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죽었다 깨나도 내년 이맘때 빨라야 이맘때 보상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그 지작물 조사는 나중에 받으나 늦게 받으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지작물 조사를 이렇게 열어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도 국토부 담당 다 만나고 왔는데 저희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이제 하기 위해 협상을 하는데 이게 LH나 국토부나 이게 지작물 조사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어. 근데 이게 지작물 조사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니까 자꾸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면은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협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이제 진접 이지구 지금 이제 보상 나오잖아요. 다 소문 들으셨죠? 거기 아직도 지작물 조사 안 했어요. 그냥 뭐 토지는 이미 그냥 내년 3월달. 네, 그러니까 그걸 진접 이지구는 저희보다 얼마나 더 빠른지 아세요? 1년 이상이 더 빨라요. 1년 이상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상 이렇게 지금 설명은 다 드리긴 하지만은 절대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다. 지작물 조사 빨리 내가 보상 빨리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지작물 조사 빨리 응한다고 해서 절대로 보상 일찍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명확히 아시고 이렇게 1년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거 남들이 뭐 보상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가 우리 대책위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대책이 막 기웃기웃거린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거기에 혹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 자주 이제 궁금하시니까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은 지금 드리더라도 보상되는 건 1년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이게 뭐 보상 빨리 된다고 그냥 막 얘기하면 그 상품이나 사가 틀림없습니다. 부동산 그 업자라든가, 왜 그 사람들 딱지 같은 거 모아갖고 미리 말하자면 입도 선매, 에?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그 나중에 딱지 같은 거 나오면은 그거 모아갖고 부동산 개발하려고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상물 조사하겠다고 연락은 그럼 LH에서 언제쯤 처음에 오게 됩니까? 내년 한뭐 저희에서는 한뭐 2월, 3월 뭐 이때 날 풀리면 바로 연락이 오는 지금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배치기에서 이제 그거를 걔네들로 LH에서 이제 그저 보상금 망가지고 관계적 수용하지 않는 거를 그건 얘기니까 남의 얘기 듣지 말아요. 아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부연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상으로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일부 지금 주민들이 나는 우리가 반대하든지 뭐든지 간에 나는 그거에 관계없이 빨리 지작물 조사해서 빨리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지작물 조사를 내가 혼자 먼저 빨리 했다고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전체 주민들이 지작물 조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느긋하면 느긋할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LH나 어디에서 뭐 지작물 조사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으로 느긋하게 당신네들 우리 이 가격에는 우리가 협상 안 할 테니까 지작물 조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최대한대로 밀어주는 것이 저희 대책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갈 수 있게끔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지작물 조사 자꾸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박순원 국장님께서는 이제 거의 이제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설 채소 쪽에 보면 땅 속에 묻혀 있는 배관들 많이 있잖아요. 땅 속에 배관 묻혀 있는 거. 그것까지도 다 지적을 해서 그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필히 그건 지적을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배관이라든지 등등 매설되어 있는 것도 다 지적을 해서 꼭 그 목록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보상이 어디로 나가요?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을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요. 네. 마을 공동 재산이라서 마을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 이제 그 누가 이제 동네에서 보상이 그거는 우리 동네에서 동네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때. 예. 여기 우리 이 건물은 보상이 안 나옵니다. 이 건물은 왜? 이 건물인데 건물이 보상이 안 나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거 시 건물에 보상이 안 나옵니다. 예. 시에서 받아먹는 거 아니야? 네. 양도세요. 예. 그 오래되나 저희 밑에 안 되나 똑같은 거야? 하지만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상이 안 나와요. 전동평가사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없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는가 궁금해요. 일단 요 양도세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도세는 여러분들 이제 그 땅을 팔게 되면 이제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 수용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이제 붙어서 나와요. 물론 그게 이제 정부에서 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계산해서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이게 뭐 산식이 복잡한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대략 내가 받는 보상 금액의 20에서 25%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보상받는다. 그러면 거의 2억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 산출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8년 이상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작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이 1년에 1억, 그 다음에 해를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받으면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억을 보상받는 분이 다 농지다. 대부분 다. 농지를 기준으로 이제 8년 작용 혜택이 되면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그러니까 해를 두 번 나눠서 받으면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계산해 봤더니 2억 5천만 원이 세금 낼 건데 2억 감면되면 5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8년 작용에 해당되는 분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익사업에서 이 감면율이 1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10%를 제하고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농지에 대해서 그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대토 말고 잠깐만요. 다른 농지를 구입해서 나가는 그 대토. 농지 대토라고 하는데 그 농지 대토도 감면이 돼요. 근데 이제 왜 감면이 되는데 대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일정 거리에 있는 뭐 농지를 사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대지나 다른 걸 사게 되면 취득세는 감면이 되고요. 농지 대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서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른 데 가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짓는다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면은 국세청에서 그 감면되는 그 부분을 빼고 거를 다시 또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 대토도 이제 감면은 되는데 어쨌거나 그 감면 그런 감면율은 사람마다 따라 다른데 실제로 양도세로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저희 토지나 단독주택이나 똑같은가요? 예, 뭐 이제 다른데 농지 같은 경우는 감면이 더 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덜 내죠. 아무래도. 그 예. 단독주택은 더 내고 예, 그렇죠. 그거는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낼 수밖에 그건 없죠. 말도 안 되지. 물론 잘못한 내는 거 아니고 예, 생각에 예, 예. 양도소득세 내는 게 무슨 땅을 사서 이득이 많이 남았다든가 예. 이 집을 뭐 사서 이득이 남았을 때 세금을 뺏어가야지 억지로 뺏어가면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뺏어간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요, 우리 그 대책위에서 사실 그동안에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강제 수용에 있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너무나 부당하다. 어르신 말씀처럼. 그래서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대토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이번에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우리는 한 1년 정도 이제 보상 받으려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그런 양도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대책위에서 열심히 아마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위가 대책위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정부를 상대로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재산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 감면이라고 하셨는데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럼 그거는 토지 대지나 토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토지.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사실은 보면은 거의 세금 그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예. 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뭐가 나오지? 양도차익이 뭐 10%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그 계산해도 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집을 졌잖아요. 1억 주고 집을 지으면은 감가상각된단 말이에요. 건물은. 그래 양도소득 뭐 내가 이제 그 살 때도 건물값은 얼마 안 된다. 이게 저기 서울하고 달라갖고 이 시골은 양도 차익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면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대지도 10% 감면 해당이 예, 그렇습니다. 예. 대지도 그럼 똑같은가? 예. 대지는 다 땅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예. 감정평가 예. 전공에서요. 요거는 이제 조건이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여기 이제 왕숙 1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270만 평 정도 됩니다. 270만 평 중에서
50% 이상 공공용 정부가 소유한 땅 빼고 50% 이상 동의가 필요해. 면적의 50%, 그다음에 소유자의 50%인데 여기 소유자가 한 3,700명 정도 돼요. 3,700명 정도 되는데 부재지주가 저희가 얼추 한 7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걸 쓰셨어요. 대부분 저희가 다 받았는데 문제는 부재지주들 서울에 사시고 이런 분들이 아직 안 쓰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가 50% 넘으면은 그냥 뭐 조건이 되는데 추천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아직은 50%가 다 확보 못했어요. 왜냐면 부재지주들 이분들한테 아직 그분들이 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2차 저희가 우편을 보내갖고 이거를 이제 좀 일부 가끔 받았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보상 시점에 가면은 그분들도 그렇게 안 하면은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또 저희가 받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는 선정은 당연히 그리고 다른 대책이 사실은 여기 지금 내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내강이 별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나중에 거의 다 합칠 거거든요. 합쳐서 하기 때문에 50% 넘는 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일부에 사는 사람은 그건 안 했대지만 또 여기 번동에 사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많은데 많지는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 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는데 문제는 저희 대책위만 가지고서 전부 다 동의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주위에 아시는 분, 우리 대책위에 가입 안 하고 그냥 자기 주장대로 가시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기 계신 분들 주위에 우리 대책위에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좀 동의를 해서 꼭 좀 쓰게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공시지가 기준이요. 발표 시점의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저희가 보상을 받는 해 그 기준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보상 가격 산정할 때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있어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그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원래 법상으로는 사업인정 고시일 바로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인정 고시일이 10월 15일 날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19년 1월 1일자로 보통 그 해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2019년 1월 1일자로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원래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럼 내년에 올라도 내년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내년 거는 오르면 그 세금만 더 나오고 보상에는 이제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 세금만 뛰냐고 올리고 용어가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표준지니 공시지간 이런 게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개별 땅 갖고 있는 그 지번하고 표준지라고 정해진 지번하고 대충 비율이 50대 1이에요. 50대 1 전국적 평균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 개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표준지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도 표준지로 이렇게 선정돼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속골에 한 채 두 채 표준지로 그 집을 맞춰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표준지라고 보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상태를 봐서 좋은 집은 좋은 집대로 표준지, 나쁜 집은 나쁜 상태로 표준지, 그래서 집 상태를 가지고 표준지를 정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그 공시지가는요 기본적으로 이 공시지가 용어를 자꾸 이제 많이 쓰는데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세금 매기기 위해서 땅값을 매기는 거고
이제 뭐 공시지가 갖고 다 이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2018년 쓸 거냐 19년 쓸 거냐 법에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땅 실제 거래된 가격 있잖아요. 실제 거래된 가격.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지정 돼갖고 보상된 케이스.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사례가 어디냐? 진접 2지구. 여기 보상이 얼마 됐느냐? 이거를 참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 2018년 거 쓰냐 19년 거 쓰느냐 이거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기준이 되긴 하는데 그거 갖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거래가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얼마나 보상됐는가 이거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땅이든 집이든 뭐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거나 뭐 이렇게 권리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만약에 돈으로 받는다고 예, 예, 예. 만약에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있는데 땅값에 10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 5억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담보가 잡혀 있어요. 근저당권이. 그러면 이제 그 A라는 은행에서 이제 담보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찾을 때 LH하고 소유자하고 은행 3자 간에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서 근저당권 잡혀 있는 5억은 은행으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5억은 나머지 5억은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서를 씁니다. 그렇게 합의서를 쓰면 그냥 그 합의대로 바로 이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가지고 그 말고도 또 다른 채권자들이 막 있고 이러면은 그때는 바로 돈을 안 주고 수용 재결로 가서 사업 시행자가 공탁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협의에 응하고 싶어도 협의를 안 해줘요. 그때는 이거 다 정리하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많이 복잡하면 그때는 재결로 가서 돈 받는 시기가 한 7, 8개월 정도 늦어져요. 그때는 늦어지고 그때 가서 공탁을 하고 이제 법원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는 법원에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자한테 얼마를 줄지를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다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복잡하니까. 잘못 주면 또 이중으로 돈을 줘야 될 수도 위험이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담보가 아주 압류가 많이 걸려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법원에 갖다 맡겨서 자 나는 이제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법원에 갖다 맡겼으니까 법원에 가서 알아서 가서 찾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배당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권리자인데 누구한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하는 거를 법원의 판사가 다 정해주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간단하면은 바로 해결이 되고요. 합의서 쓰고 복잡하면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그렇게. 예, 말씀해 주세요. 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대토를 받던 뭘 받던 하는데 소규모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보상관계나 뭐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데 이제 대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워낙 비싸고 또 그게 또 돈으로 안 받고 땅으로 받으면 장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토로 받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죠. 소규모 땅을 갖고 있으면 예. 이제 그거를 뭐 200평 이상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평 이상, 300평, 600평 이상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뭐 100평, 200평 뭐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현금으로 받는 거죠. 현금으로. 예. 그것도 내가 다 땅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현금 받고 싶으면 다 현금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할 경우에 대토 받고 싶으면 땅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원 이상 이상을 받을 예, 또 질문 주십시오. 지금 뭐든 괜찮으니까요. 예. 이주자 택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이주자 택지를 받기 전까지 현금 보상을 안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주자 택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보상금은 내가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내가 나중에 별도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예, 그렇죠. 예. 대토하고 달라요.
대토하고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그대로 예. 보상 다 받고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싼 가격에 딱지만 내가. 주는 거야. 살 수 있는 딱지만 주는 거야. 자, 그 이주야 택지가 사실은 보상 중에서 제일 그 큰 보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직접 보상이라고 안 하고 간접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싸다라는 거는 잘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다. 그게 그 조성원가의 지금 여태까지는 뭐 지금은 70% 80%인데 조성원가가 얼마냐? 조성원가가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거 아직은 모르는데 조성원가는요 최소한 내 땅값의 2배, 4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지구를 지정하면은 거기 학교 들어가죠, 공원 들어가죠, 땅이 한 50% 도로 들어가죠, 한 50% 정도 그냥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땅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거기다가 공사의 인건비 들어가죠. 그래서 그 조성원가는 내가 이 수용당하는 땅값보다 2배 이상 다 비싸요. 그러니까 싸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왜 싸다라고 하는 거냐면 조성원가에서 이런 기반 시설비를 빼주는데 이게 한 20-3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원가에서 20-30% 뺀 뭐 한 80% 70%인데 그게 내가 내주는 땅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딴 사람이 제3자가 그 살라 그러면은 그거 한 2배, 그러니까 간정가액으로 하면은 뭐 2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싸다라는 거지 내 땅보다 싸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 땅보다 내 땅 그 대지 예를 들면은 내 땅 집터 200평 내준다.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내 땅 한 200평 내주면 한 100평 정도 받는다. 그 대충 이제 제가 가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다산 신도시 있죠? 여기 다산 신도시에 보면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지구가 평당 이주자 택지 가격이 평당 한 650여만 원 정도 했어요. 평당 650여만 원. 그리고 이제 진건지구는 좀 위치가 조금 문제 지금지구보다는 못하니까 거기는 가격이 좀 싸요. 한 400 몇십만 원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쪽 하남 같은 경우는 평당 700만 원이 넘고요. 700 한 4-5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국충분님 말씀은 뭐냐면 싼 게 그냥 뭐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싸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보상받는 것보다는 월등히 비싸겠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농지 가격 또는 집에 있는 집 대지로 보자고요. 대지 지금 현재 있는 집값하고 땅값하고 여기 싹 밀고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땅값에 보통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조성원가에서 그만큼 빼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싸다고 해서 그냥 엄청 싼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죠.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다산 신도시 평당 한 650여만 원 정도 이상 갔습니다. 근데 그게 시세는 어떻습니까? 시세는 비싸죠. 그건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뭐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게 피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650만 원에 분양을 이주자 택지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수요자한테 살 사람한테 팔면 보통 피가 2억에서 3억 붙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싸다는 얘기지 우리 지금 수용되는 땅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는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뭐 네. 이건 지원비하고 원래는 네. 공간 빠져나가야지. 네, 그 비용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럼 다 그거 하면 그 값에 줄기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 이주자 택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대략 한 10억이 10 한 2, 3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없으면 내가 집을 지을 수 없고 결국은 그 권리를 팔고 그 이제 피를 받아서 이제 다른 데 쓰시는 거죠. 예. 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온 김에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저가요 땅을 분할한 지가 이제 15년도에 했거든요. 분할을 했어요. 땅을. 아, 분할을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분할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고 덜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할년이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새로 진입하고 좀 오래 진입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아, 다시 한번요. 어떻게? 새로 진집하고 아, 새로 진집하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사가. 근데 이제 우리 그 집이라고 하는 건물은 원래 처음에 지을 때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용한 연수를 빼요. 감가를 해서. 그래서 오래 지은 집은 그만큼 이제 감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잔존 가치가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이고, 새 집 같은 경우는 새 집 지을 때 들어간 비용 거의 대부분을 다 받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 가격은 뭐 그렇게 후하게 주지 않지만 건물에 대한 가격은 그렇게 뭐 제대로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래도 건물에 대한 부분만큼은. 오래된 건물 자체가 오래됐는데 너무 오래돼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선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제시를 해서 그 보상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죠. 다시 한번 예. 주택도 이제 뭐 공시 가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주택은 평가할 때는 그 공시 가격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 자, 저기 뭐냐 그냥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냥 그 질문을 해주세요. 저기 여기 뭐 이장님, 여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주머니. 예, 말씀하세요. 낚시터. 1년 동안 수입 지출 영수증을 안 해놨거든요. 예. 꼭 있어야 되나요? 예, 이게 낚시터가 보통 현금으로 많이 거래를 하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 뭐 현금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남지가 않아요. 그냥 장부는 있으면은 그 장부라도 정리를 좀 하세요. 통장에다만 집어넣고. 아니, 통장에 있으면 통장에 있는 거 집어넣은 것도 준비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현금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다 현금 영수증 끊고 뭐 신고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매출액을 입증하기가 참 힘들어요.